예, 안녕하십니까. 승훈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141페이지네요. 제가 저번에 표준 문제 중에 5번, 6번은 강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 7번부터 문제풀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한번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평행사변형 A, B, C, D의 세 꼭지점이 저렇게 세 개로 나와 있다. 그때 지금 뭘 구해달라? B, C, D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달라. 자,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점 3개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사실 나머지 한쪽을 알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좌표 공간 위에 점을 표기하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평면으로 단순화해서 표기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5, 마이너스 3,2고 자, A, B, C, D니까 당연히 반식의 방향으로 점이 생기겠죠. 1, 4, 6이고 C가 마이너스 1, 6, 8 일 때 우리가 뭘 구하는 문제? D의 좌표는 일단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이게 어떤 사각형이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죠. 여기에 봤듯이 평행사변형이 돼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일단은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향도 어때야 돼요? 그렇죠. 평행하게 방향이 이루어져 있어야 아마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D의 좌표를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B에서 C만큼 혹은 A에서 B만큼 변하는 정도가 C에서 D만큼 혹은 D에서 C만큼 변화하는 정도랑 어때야 된다? 네,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변하는 정도라 하면은 당연히 뭐겠어요? X, Y, Z 좌표의 각각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 변화량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X좌표, Y좌표, Z좌표가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X좌표는 플러스 그렇죠 4만큼,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7만큼, 그 다음에 Z좌표는 마이너스 4만큼 변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때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C에서 D로 이르는 변화량도 똑같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아니죠.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D의 좌표를 자연스럽게 구해주면 이 마이너스 1에서 더하기 4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3이 될 거고요. 더하기 4를 해줘야 되니까 3이 될 거고 6에서 7을 빼줘야 되죠. 마이너스 7을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8에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8 마이너스 4 해가지고 4가 되겠죠. 그럼 D의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뭘 구하는 거냐? BCD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자,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했어요? 그렇죠. 각각의 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평면이면 그렇죠 2로 나눴었고 공간이면 그렇습니다 3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더해주시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BCD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BCD 삼각형. 요 삼각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좌표를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3이니까 더하면 3이 되고 나누기 3을 하면은 그렇죠 1이 되겠죠. 무게중심의 좌표 G가 X좌표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4, 6, 마이너스 1 더하면 9가 될 거고 나누기 3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4 과정만 한번 써볼게요. 더하기 6 더하기 마이너스 1 한 거에 나누기 몇? 그렇죠. 3이 되는 거죠. 이게 값이 몇이 돼요? 그렇죠. 3이 된다라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6, 8,
4 이렇게 더해주면은 18이 되고 나누기 3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의 좌표 G는 1,3,6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간 좌표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공간 좌표 성질이 아니라 평행 사변형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그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다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해결해야 될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에서 DF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할 때 점 2P의 길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써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내분하는 점 P가 있어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배웠던 뭐 삼수선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무슨 단원 문제 풀고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공간 좌표 단원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번 좌표를 이용해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H라는 친구를 원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우리가 각각의 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B, C, D 여기가 B가 되었었고 여기가 E가 되었었죠. A, B, C, D, E, F, G, H, E, F, G, H까지 해서 요 정육면체를 어디 위에? 그렇죠. X, Y, Z 값이 각각 다 양수인 좌표 공간 위에 일단 올려놓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각각 모서리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사실 모든 점들을 뭘 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좌표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좌표들은 사실 뭐냐면 DF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P, 그러니까 D가 필요하고 F가 필요하고 걔를 이용해서 뭐 P를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E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 E의 좌표가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D가 어딨지? 여기가 A, B, C, D가 아니라 B가 아니라 D네요. D.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좌표는 D, F, 그 다음에 E, 그리고 P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니까요. D는 지금 무슨 축 위에 있어요? X, Y, G 하면은 G축 위에 있죠. 그러니까 X, Y 좌표는 다 0이 될 거고 G만 아마 3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는요? F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도 3만큼 나와 있고 여기 Y축 기준으로 3만큼 나와 있고 G축 기준으로는 올라가거나 내려가 있지 않죠. X, Y 평면 위의 점이죠. 그러니까 G 값이 0일 거고 X, Y 좌표가 각각 아마 3과 3이 될 겁니다. 왜? 모서리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2를 구해주면 3,0,0이 되겠죠.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와 있는 정보들 가지고 점 일단 뭘 구해볼 수 있겠어요? P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D의 좌표는 0, 0, 3이었고 F의 좌표는 3, 3, 0이었으니까 얘를 몇 대 몇으로? 그렇죠. 1대 2로 내분하는 점 P 친구는 요렇게 덧셈으로 나눠주는 과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배웠죠. 그러니까 3분의 0, 3 더해주면 3이 될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y 좌표도 자, 1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0 2 곱하기 0 더하기 3 곱하기 1 해주면 또 아마 y 좌표 거랑 똑같은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g 좌표도 구해주면 아마 3분의 3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p 맞나요? 3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아마 6이 나오겠네요.
죄송합니다. 3분의 6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 P의 좌표를 구해주면 몇 컴마 몇이 된다? 몇 컴마 몇이 아니라 1,2가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 될 건 사실 점 P가 아니라 뭐예요? 이 P의 길이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아마 구해야 될 거예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 점은 뭐였어요? 3, 0, 0이었으니까 자, 각각 구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서 1에서 3을 뺀 거죠. 그 다음에 1에서 0을 빼야 되니까 1의 제곱. 그 다음에 2에서 0을 빼야 되니까 2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준 루트 9, 즉 3이라는 친구가 선분 2P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 쉽죠? 그냥 간단하게 복습 해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9번 문제까지 풀어보고 조금 쉬어볼까요? 자, 문제가 뒤에가 조금 더 많네요. 한 문제, 두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빨리빨리 풀어볼게요. 자, 9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아무튼 이 친구가 xy 평면에 접하도록 이라고 했죠. 자, xy 평면에 접하려면은 일단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쭉 9가 xy 평면에 접하려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아마 요 중심의 요 지좌표와 아마 거의 일치하거나 부호만 반대인, 그러니까 절대값이 반지름의 길이랑 같은 상태가 돼야 아마 이게 xy 평면에 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했어요. 제가 연습하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목표가 되겠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뭐와 같다? 이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과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실수 K 값을 찾는 걸 아마 목표로 삼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친구를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일단 짝꿍 맞춰서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사실은 양변에 1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y,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주면 플러스 1이 생기고 얘도 또 플러스 1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더해주면 전혀 문제없다 볼 수 있고, 그 다음 g 같은 경우에는 6이니까 g 더하기 3의 제곱 해주고 9 해주면 문제가 없죠. 그리고 남은 마이너스 k는 사실 다 이쪽으로 보내줘야 여러분들이 9를 이해하기에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해주면 k 플러스 1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봤을 때 이 k 플러스 11의 사실 어떤 값이 제곱근 값이 뭐니까, 그렇죠, 반지름이니까 이 반지름이 뭐와 중심의 지좌표 값의 절대값이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로 했었어요. 중심의 지좌표 값은 얘를 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몇이겠어요? 자, 마이너스 3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이 k 플러스 11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k 값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서 문제를 볼까요? 루트 k 플러스 11이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즉 3이 돼야 되는 거죠. 양변을 제곱해주면 k 더하기 11이 9인 게 될 거고요. k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였냐면은 요거예요. 9가 xy 평면에 접하도록 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인 거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9가 x축에 접하도록, 그러면은 x축에 접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거리를 이용을 해서 x축에 접해야 되는 거니까 요 거리가 요 중심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름이
돼야 되겠죠. 중심부터 x축까지의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 될 거예요. 아마 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XY 평면에 접하도록 혹은 뭐 YZ 평면에 접하도록 혹은 X축에 접하도록 구를 만들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문제를 각각 바꿔서 해결해 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11번 정도까지만 풀고 한번 종료를 해볼게요. 구 위의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세요.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어떤 친구랑 똑같겠어요?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사실 그냥 일반적인 점과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원과 점, 원 위의 점과 하겠죠. 사실은 원과 점 사이의 거리, 최대, 최소를 구했던 그 문제와 정확히 아마 일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 P가 있고 점 P가 아니라 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원 위에 점 P가 있을 때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쭉 그어서 중심까지의 이 거리와 그 다음에 반지름을 더한 게 아마 최대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뺀 값인 이 지점에 P가 있어야 아마 요렇게 거리가 최소가 될 겁니다 라는 거죠. 똑같이 얘를 아마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좌표 공간의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원점과 구 위의 점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구는 아마 여기에 있을 거고 중심이 아마 있을 겁니다. 중심은 뭐 예를 들어서 지워볼까요? 한 뭐 요 정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죠. 일단 YZ 평면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고 다 위로 나와 있고 이 정도. 그래서 중심이 여기 있는 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지름을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 위에 있는 점, 아마 위에 있는 점 P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좀 얇게 그려볼게요. P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걔로부터 원점까지의, 그렇죠. 원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일 겁니다. 자,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일단 애매하게 뭐 요런 지점에서 그어봤자 지금 제가 첫 번째 그린 P보다는 아마 짧게 되겠죠. 제일 크게 아마 그리게 되려면 어디를 지나게? 그렇죠. 중심을 지나게 아마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나게 그림을 그려주고 쭉 이어서 요 구의 저 끝 부분까지 쭉 가게 되면 걔가 가장 긴 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다른 지점을 그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이르는 거리가 미치지 못하게 되겠죠. 왜? 얘가 딱 접하는 요 친구를 접하는 뭐 예를 들어서 구에 접하는 선 혹은 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어요? 좀 더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얘를 기준으로 이제 이 친구 그 우리가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려놓은 이 친구의 수직하게 평면을 만들어서
잘라주면 아마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당연히 원기둥에서 여기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접하게 중심을 지나고 구에 접하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를 사실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중심이 원점이고 이 OP의 길이가 반지름인 아마 구를 만들게 될 텐데 그 구의 안에 요 P 점이 있죠. 자, 그 구 안에 점 P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걔는 구의 면보다 훨씬 더 어떤 위치에 있는, 네, 그렇죠,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길이가 어떻다? 짧다. 얘를 제외한 다른 지점을 다 살펴봐도 얘보다는 그렇죠, 짧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접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게 된다면 이 중심을 지나기 전에 접했던 이 지점에서 어떻게 구를 원점을 가지고 원점을 중심인 걸 가지고 만들어 준다면 얘보다 다 어떻다? 다른 지점은 어떻다? 그렇죠, 길다. 더 훨씬 얘가 더 길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제일 큰 걸 거고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제일 작을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해 볼까요? 지금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는 다 알았고 이 구로 나와 있는 요식을 사실 평면에 좀 단순화해서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네, 표준화부터 해야 되겠죠. 표준화해서 저는 조금 빠르니까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면 5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10, 네, 4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4, 4, 1, 네, 14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와 점 P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원점은 여기니까 점 P는 2, 마이너스 2, 1이니까 이 사이의 거리에 이렇게 최대값을 구해주면은 아마 여기가 3이 되겠죠. 최대값.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3이 될 거고 얘를 기준으로 지금 반지름이 몇인? 루트 14인 원을 그려주는 거죠. 단순화해서 생각을 할 거니까요. 그러면은 조금 작게 그려주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제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크기를 조정하고 여기에서 루트 14가 반지름인, 루트 14는 뭐보다 크니까, 그렇죠, 9보다는 크니까 아마 요 3 친구보다 더 크게 반지름을 그려주고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9 혹은 평면으로 단순화했을 때는 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요 친구 점 P는 어디에 있을 거예요? 요 원 위에, 단순화해서 그림 원 위에 있을 겁니다. 가장 먼 지점이 필요하고 가장 짧은 지점이 필요하겠죠. 가장 먼 지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길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지점은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그려준 이 길이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검정색으로 얘기를 해주면 제일 긴 길이는 중심을 지나는 이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길이는 중심의 반대쪽에 있는, 물론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린 그림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짧은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을 구해주면 아까 몇이었으니까 루트 4였으니까 루트 14 더하기 3 한 이 친구가 최대값이 될 거고요. 3 더하기 루트 14라고 써주는 게 아마 맞겠죠. 제일 작은 값은 그렇죠, 루트 14니까 루트 14 빼기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값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제가 뭔가 잘못 구했나요?
큰일 났네요. 계산을 제가 잘못했어요. 자, 여기가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들어가서 반지름이 원래는 2가 나왔어야 됐네요. 그렇게 해서 한번 바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던 그림이랑 똑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그려서 살펴보면 원점 중심은 2, 마이너스 2, 1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그렇죠 3이 될 거고 9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반지름이 2인 9가 그려지겠죠. 혹은 단순화해서 생각하면 원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참 못 그려요. 오늘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정도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긴 지점은 중심을 통과하고 반대쪽에 있는 이 지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지점은 반지름에서 중심을 지나는 이 선에서 반대쪽으로 있는 이 지점이 아마 가장 짧은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짧은 길이가 될 거고 이게 가장 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긴 길이는 3의 반지름인 2를 더하는 5가 될 거고요. 가장 작은 길이는 3의 반지름 2를 빼게 되는 1이 가장 작은 값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산이 틀렸었네요. 아주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요. 아래에 있는 문제도 간단하게 이제는 계산 좀 생략하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